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스트 신주 인수권 부사채 공시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요. 사채 대용 납입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스트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발행 결정 공시입니다. 핵심은 이제 공모 분리형이라는 것이죠. 총 발행 금액은 400억 원입니다. 목적은 채무 상환이고요. 목적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죠. 보시면 이번 공모 자금 사용 내역이 기존 9회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죠. 상환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발행 결정 공시 보시면 만기 보장 수익률이 3%입니다. 사채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죠. 그럼에도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특징이 있으니 기존 아스트 투자자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일반 사채 플러스 신주 인수 권리가 함께 있는 사채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인데요. 일반 회사채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여러 가지 옵션을 붙인 겁니다.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전환사채 CB가 있는데요. CB와 차이점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분리가 되냐 안 되냐에 있습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분리가 안 되고요. BW는 분리형의 경우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BW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신주 인수권,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분리를 하게 되어 별도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긴 한데요.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과 비슷합니다.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매매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일반적으로 BW는 3호로 진행하는 방식이 많은데요. 즉 회사가 알아서 투자자를 찾아서 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유상증자 청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투자라든지 청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BW 투자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 전환사채는 전환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채는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더라도 사채는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BW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유는 영상 뒷부분에 사채 대용 납입 부분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보시면 주주 배정 방식이 아니죠. 구주주 청약 일정이 없습니다. 일반 공모 형태이고요. 기존 구주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일은 1월 10일부터 11일 2일간 진행하고요. 행사가액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5,657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 주가 보시면 아스트 5,860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청약해서 받게 되면 새로운 주식을 5,657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스트 주가가 5,860원이니까요. 그 차이만큼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주가 5,687원 확정가액보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BW 투자자들은 손해일 테죠. 그래서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 즉 리피싱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CB나 BW나 리피싱 조항을 잘 살펴야 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 내용 보시면 70% 이상이 해당되는 가액의 한도죠. 즉 3개월 단위고요. 결국에는 전환 가능한 날짜부터 3개월 단위로 시가에 따른 조정을 해서 최저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가 70%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최초 그러니까 확정가액이죠. 최초 확정가액이 5,657원이었으니까요. 곱하기 70%를 하게 되면 3,960원이 되죠. 즉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더라도 3,960원까지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BW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가능한가? 22년 4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24년 12월 13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신주 인수권은 소멸이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신주 행사를 하게 되면 즉시 주식이 상장되는 게 아니고요. 1개월 단위로 취합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행사 후 시기적 간극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주가 변동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이제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채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3년 5월 14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총 6차례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 23년 5월 14일이었죠. 1차에 신청하게 되면 조기 상환을 요청하는 거죠. 이자를 포함하여 103% 받게 되고요. 23년 7월 13일 날 이렇게 받게 됩니다. 참고로 콜옵션 중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풋옵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BW 신주이스콘 부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회사에 아스트에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고요. 콜옵션은 반대입니다. 회사가 BW 투자자에게 먼저 상환하겠다고 요구하는 권리고요. 지금 발행하고 있는 BW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채권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가 각각 따로 상장을 합니다. 채권, 사채는 22년 1월 13일 날 상장을 하고요. 신주 인수권 증서는 22년 1월 26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전환사채와 다른 부분이죠. 청약 단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청약 단위는 100만 원이고요. 청약 증거금은 보시는 것처럼 100%입니다. 즉 100만 원 청약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증거금이 100%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아스트 신주 이수권 부사채 배정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공모주처럼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모두 비례 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처럼 균등 배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모가 이번 지금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400억 원이 한도잖아요. 400억 원이 만약에 이번 청약에 몰렸다면 비례 경쟁률은 1대1이 되겠죠. 따라서 100만 원 최소 청약 단위로 진행을 했다면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금이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지고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최소 배정 단위가 10만 원이니까 경쟁률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로 만약에 받게 된다면 하나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만 배정 금액을 받았다면 100만 원 나누기 5,657원 확정가액이었죠. 하시게 되면 176이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요. 즉 100만 원 배정 금액을 받았다면 176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시에 따라서 176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된다면 22년 4월 13일 행사기간부터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 신주 인수권 행사자는 주당 5,657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176 곱하기 5,657은 약 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90 얼마가 될 텐데요. 어찌됐든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결국 이 BW 투자자는 사채 투자금 100만원과 별도로 지금 또 100만원을 납입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같은 조건의 CB 전환사채 투자였다면 사채 투자 100만원만으로 투자 원금이 끝나는데 BW의 경우는 그 2배인 200만원이 필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전환사채와 다른 점을 말씀드릴 때 사채 대용 납입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CB의 경우, 전환사채의 경우는 전환권 행사와 사채가 분리되지 않고 전환권 행사를 할 경우 사채는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BW는 분리가 되어서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해도 사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생각해서는 BW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신 이 BW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할 경우 이 확정가액인 5,657원을 추가로 주당 5,657원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신주 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만을 주는 것이고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는 것, 조금 싸게 사는 것이죠.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꼭 현금을 주는 것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사채 대용 납입이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 말고 사채로 퉁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화하여 말씀드리면 그냥 전환사채랑 별 차이가 없어진 것이고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차이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 이자율 1%, 만기 이자율 3% 수준의 사채라면 채권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지죠. 게다가 현재 기업의 신용도는 BB- 등급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사채를 들고 있지 않고 사채 대용 납입을 활용하여 투자할 것이고요. 신주이수권 부사채 지금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로 보시면 쉽게 가늠할 수 있는데요.
신주이스권 부사채 발행 후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10% 남짓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BW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주주 특관인을 포함해서 지금 이번 BW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미확정인 상태고요. 결국 지분율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아스트 신주이스권 부사채로 늘어나는 주식수는 기존 주식수 대비 27% 수준입니다. 희석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 즉 희석된다는 건 쉽게 말씀드려 기존 기업의 PER 멀티플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30% 이상 상승해야 현재와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주식수가 27%니까요.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27% 상승해서는 같아지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상승해야 현재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상증자 방식보다는 이 신주이스권 부사채의 방식이 기업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그다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권리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주식수가 있어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이 권리락, 즉 기준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빠르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유상증자도 늘어나는 주식수의 영향으로 주가는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제 BW의 경우에는 이런 인위적인 기준주가 하락으로 인한 권리락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더디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아스트 신주이스권 부사채 공시 내용과 사채 대용 납입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시거나 BW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